이것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하는 게 낫다? 추후 납부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선택이 맞을까요? 10년 전에 사회초년생이던 A와 B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두 사람은 매달 국내 대표지수 ETF에 10만 원씩을 적립 투자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요. A는 시장을 보면서 앞으로 전망이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투자를 중단합니다. 반면 B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매달 투자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9년 6개월, 총 10년 가까이 투자를 지속합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오늘날 5천이 넘어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B는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원금 1,200만 원이 대략 5천만 원 수준이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옆에서 지켜보던 A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때 나도 그냥 계속 투자했어야 했는데 속이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갑자기 A에게 이런 연락이 옵니다. 지난 9년 6개월 동안 매달 투자를 못했던 금액, 원금의 낮은 이자만 더해서 한 번에 납부하시면 지금 B가 만든 것과 동일한 투자 성과를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수락하겠죠.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국민연금에서는 실제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바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대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서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대한 비유를 하나 들려드렸는데요. 이 개념만 놓고 보면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의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국민연금을 못 냈던 사람에게 나중에라도 못 냈던 돈을 내면 그동안 꾸준히 납입한 사람과 동일하게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추후 납부를 하면 그 기간에 대해 가산율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주식으로 예를 들었죠. 10년 동안 코스피 대표지수 ETF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원금이라도 내면 10년차 수익률을 전부 반영해 주겠다는 의미와 거의 같은 겁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연금을 못 낸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성실하게 꼬박꼬박 납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제도는 추후 납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나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추후 납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후 납부 대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상의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거주자는 국민연금 의무 납부 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의 약 9.5%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제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자격이 상실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입 자격은 유지되지만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은 경우, 즉 전업주부가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이미 수령 중이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되면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추후 납부 제도는 이 2가지 경우 납부 예외 신청자,
적용제외 신청자 이 두 부류가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하면 나중에 다시 납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납입한 금액만큼 납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구조죠. 그래서 추후납부 대상자는 납부 예외 신청자, 적용 제외 대상자, 즉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시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달만 내고 중단해도 그 이후 못 낸 기간만큼 추후납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부 자산가분들, 특히 전업주부 사모님들 중에서는 이 추후납부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재테크 중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가진 상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성실 납부자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물가가 오르기 전부터 꼬박꼬박 납입했는데 누군가는 한 번에 납입해서 나와 동일한 연금을 받는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최대 10년, 정확히는 119개월로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형평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겠죠. 두 번째는 추후납부 신청 조건입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입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납부 예외 기간, 적용 제외 기간 동안 못 냈던 보험료를 다시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가입 기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거나 적용 제외 대상자인 주부의 경우에는 먼저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부한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공백 기간만큼 추후납부가 가능한데요. 최대 10년, 119개월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반환 일시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환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을 다시 반납하면 추후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은 60세 이전 사망이나 이민이 아닌 이상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원하는 퇴직금처럼 국민연금을 당겨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받았던 돈을 반환 일시금이라고 하는데요. IMF 이후 이 제도를 활용한 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이 중단된 상태가 되죠. 그래서 만든 제도가 반환 일시금 납입 제도입니다. 예전에 반환 일시금을 이자를 포함해 다시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원래 시점 기준으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추후납부까지 가능해집니다. 반납과 추납이 결합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파괴력이 큽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일 것, 과거 한 번이라도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을 것, 반환 일시금을 받은 경우 반납하면 가능, 이 조건을 충족하면 추후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추후납부 금액과 기간의 관계입니다. 추후납부 금액은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보험료 곱하기 추후납을 원하는 개월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보험료가 월 10만 원이고 추후납부 기간이 100개월이라면 총 10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은 일시금도 가능하고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납부를 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이자가 가산됩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이 구조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내서 최대한 연금을 늘리는 재테크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상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A값, 즉 월 평균 소득은 308만 9천 원이고요. 이 금액의 9.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대 납부 가능 금액은 월 29만 3,355원입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한다고 하면 3,491만 745원, 즉 추납 금액은 약 3,5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그럼 이제는 가입자 입장에서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금액을 높여서 짧게 낼지 금액을 낮춰서 길게 낼지 말입니다.
예산이 1천만 원 있을 때 10만 원으로 100개월을 낼지 20만 원으로 50개월을 낼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다 총액은 같습니다. 그럼 어느 쪽 연금액이 더 많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금액을 낮추고 기간을 늘리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예시표를 보면 월 9만 원 20년을 냈을 때 약 41만 원, 월 18만 원 10년을 냈을 때는 약 25만 원을 받습니다. 총 납입 금액은 동일하지만 연금액은 무려 35%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건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입할 때는 본인이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을 10년 단위로 설정해서 꾸준히 납부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추후 납부를 무조건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전부 반영됩니다. 그래서 추후 납부로 연금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후반, 60대 초반인 분들은 반드시 계산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연금소득 증가로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됩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면 소득의 약 8.134%까지 내야 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반드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자본주의 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진 제도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을 정도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한 번 개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납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기초연금 탈락 여부, 건강보험료 계산, 피부양자 탈락 여부를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연금 설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